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려나? 김 선생입니다. 네, 김프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김프로는 쉬고 있습니다. 김프로는 좀 쉬어야 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편집 노예 몸 좀 챙기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배려를 해서 쉬게 하지 않으면 네, 걔 약간 일중독자라서 네. 안 쉬어. 그리고 가정의 평화도 지켜야지. 그럼. 어디까지 우리랑 놀 거야? 어. 저희는 야경을 보면서 계속 지가 애정하는 영화 녹음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 한 20편 해고 갈까? 김프로가 놀랄라나 좋아할래나? 이거 안 올라올 수도 있어. 못 써! 그러면서. 네, 이번에는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백감독 추천 영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제 김 선생님이 으아 하면서 탄성을 지르셨던 그 영화인데, 이 영화 제목이 튀어나오는 순간 네. 둘이 동시에 박수를 치면서 이거다. 네, 바로 녹음 버튼 눌러라. 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이유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져온 영화는 장예모 감독의 인생. 인생. 네. 네. 인생은 우리나라에서 의역한 제목이에요. 원래 제목은 호저라고 해요, 호저. 호저가 뭐냐면, 살아있음. 아, 이란 뜻이에요. 명사적으로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음, 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장희모 감독 원래 그렇잖아요. 원작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 때 가장 결과가 좋아요. 호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장편 소설입니다. 위화, 소설로 그쵸. 위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되게 됐던 허삼관. 그렇죠. 허삼관 매열기라는 소설의 저자죠. 작가. 네. 위화는 거의 뭐 국민 작가죠, 중국에서. 아우, 대단한 작가죠. 그래서 이 위화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한 영화. 우리나라 제목은 인생. 인생.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장예모입니다. 장예모. 애증의 그 이름 장예모. 장예모. 제가 뭐 이래나 저래나 장예모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봤어요. 그쵸. 그리고 극장에서 개봉한 모든 장예모 영화는 그날 가서 봤어요. 싫든 좋든. 싫든 좋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만 그 시간에 안 봤네. 네. 그 애증의 이름이 돼버렸는데 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람이었구나. 초창기 영화를 봐도 이제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런 게 느껴지긴 하는데, 처음 이 사람 영화의 초기작들을 봤을 때는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유럽, 미국 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냥 깐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냥 뭐 붉은 수수바지나 쓸어버렸지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 5세대 전형이라고 해서 네. 중국은 영화 만들기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검열이 너무 심하고요. 네. 그러니까 소재, 각본 이런 부분에서 금지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한 예를 들어보면 귀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런 요소도 나오면 안 돼요. 왜? 미신을 조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안 권력이라고 하죠. 경찰이 나쁘게 묘사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공산당이 지향하는 굉장히 그 공산당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인 체제잖아요. 자본주의보다 훨씬 심해요. 해야 하는 얘기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되게 정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작아요. 그런 삼엄한 시대,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3, 40년 전에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커리어를 시작한 5세대 전형, 장예모를 필두로 첸카이가 이런 감독들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현실 반영적이고 비판적인 영화였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중국의 장예모를 위시한 장예모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세계 영화계를 한번 이제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정말 원숭미를 더해간 끝에 제가 봤을 때는 장예모 감독의 최고작일 뿐만 아니라 영화 역사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에 손꼽는 영화기도 해요. 이 그렇죠, 영화가. 저는 이 영화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소설에서는 간혹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읽다니, 이 책 한 권으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공리인데, 네. 공리의 인생을 다, 내가 이 짧은 영화 한 편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다니?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봤더니, 중국이 뭔지 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든 네네네, 영화였어요. 그렇죠. 장예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화였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리이기도 하지만
제 느낌에는 그 남자 주인공 갈우, 그렇죠. 가루 배우의 영화이기도 해요. 네. 그 띨빵해 보이는 그 배우.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네. 남녀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들. 아, 좋아. 잠깐 나오는 친척들로 나오는 조연 배우들도 사실 지금 보면은 얼굴을 다 알만한 엄청난 심지어 연출과 배우를 겸하는 뭐 엄청난 재능 있는 감독 겸 배우들도 많이 출연하고 그렇죠. 정말 중국에 내노라는 스타들이 다 동원된 영화였는데 특히나 갈우라는 남자 배우가 그 당시 5세대 전형 첸카이거, 네. 장혜모 이런 거장 감독이 굉장히 사랑하던 배우였어요. 가장 중국적인 얼굴이라고 봐요, 저는. 네. 야, 저건 그냥 너무 보통 사람 같잖아. 네. 너무 빼빼 마른 보통 아저씨 같잖아. 빡빡이에. 근데 어떻게 저런 진짜 사람 같은 연기를 하지? 풍월이라는 영화의 가루가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첸카이보판 장애모의 인생과 비견될 만한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영화에서 깐 나무 주연상을 또 수상하게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리는 뭐 깐에서 이 영화가 주목받은 이후 불과 뭐 한 10년이 지났을까 깐 심사위원장이 된 배우니까 실제로 우리 공리가 장혜모 감독의 뮤즈예요. 그렇죠. 둘이 결혼해가지고 살았었잖아요. 이혼했지만. 네. 가루 배우가 그 사람의 배역의 이름이 후구이라고 해요. 후구이. 후구이. 부귀의 부귀. 네. 부하고 귀하다의 그 부귀거든요. 네. 대단히 역설적인 이름인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트루먼 쇼 얘기를 했지만 부귀하게 태어나서 집안에 있는 돈을 도박으로 싹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공리를 만나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재력을 확보하는 정도까지 노력을 하다가 다시 두드려 맞고 자기 재력을 다 날려버리고 그렇죠. 공산혁명에 휘말려가지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네. 인생의 새옹지마를 온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푸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역설성 네. 이것도 위화 소설의 원작의 힘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 중국적이고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한 인물과 가족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네. 저는 뭐 그전까지는 중국은 삼국지의 배경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 그렇죠. 중국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나라들의 이합지사연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대한 나라가 돼 있었으나 실체는 모르던 이 나라에 대해서 바로 옆에 가서 그 골목에 같이 살면서 본 것 같은 경험을 해주게 한 영화고 리얼하죠. 연출이 너무 잘 된 게 정말 소시민들의 그냥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겪을 수 있는 약간의 고난들 하지만 뭐 헤쳐나가는 노력들 이런 와중에 굉장히 불안한 전조와도 같은 기운을 느끼게 하는 연출을 해요. 네. 친척이었는지 남동생이 갑자기 막 찾아오고 네. 막 위태롭게 병원에 아내가 가고 그렇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네. 같은.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풍경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그랬겠죠. 문화대혁명 전후로 해서 이 소시민들은 전혀 그냥 눈앞의 일들을 처리해가면서 자기의 한 몸 안위, 내 가족의 안락함 이런 것만을 위해서 그냥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막 휘말려가고 떠밀려가고 막 비극에도 휘말렸다가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초인적인 어떤 가족애나 근성을 발휘해가지고 네. 그걸 헤쳐나가고 하면서도 뭐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일반인의 삶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연출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사실 중국 현대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겪었던 그 격동의 세월들이라는 게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2차 세계대전, 국공, 내전, 공산당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뒤에 한국전쟁,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후에 굉장히 극도로 빈곤했던 삶을 거쳐서 산업화. 네. 이게 정말 다이나믹하고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온몸으로 같이 견뎌내서 중국 현대사가 눈에 들어오는구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걸 통해서 아 중국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장성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노쇠해가고 있구나까지도 어렴풋이 느끼게 하는 네. 위화의 원작의 저력이 아닌가. 게다가 장이모 감독이 최근에는 대작을 주로 연출을 했잖아요. 네. 뭐 연인, 황후화 그런 대작을 연출하는 역량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마이크로한 시선을 갖다 댔을 때 장이모의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황대리가 지난 시간에 집으로 가는 길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정말 사랑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소녀 장찌를 발견하게 되는. 그렇죠. 예. 장이모 감독이 연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아름다운 소품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
장이모가 연출할 수 있는 가장 긴 대서사시가 저는 인생이지 않나 싶어요. 아마 대표작이라고 본인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혹은 그레이트 월이 자기 이제 최고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들게 하는 애증의 감독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아까 사실 나오긴 했어요. 마지막 나레이션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루와 공리가 청년 시절부터 만나서 한 집안을 일으키고 풍비박산이 났다가 그리고 아들 딸 건사하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국판 국제시장이었던 그렇죠. 건데 네,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니까 네. 그리고 나서 공리가 정말 불꽃 연기를 펼치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자 이름이 만두야 만두 손녀 아니든가? 손녀였나? 네. 아 손녀 만두한테 네. 삶의 진리를 얘기해주는 대사가 나와요. 마지막 대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는 그 공산주의 이념의 광풍이잖아요. 네. 그 이념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거기에 동조하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네. 가루가 공리와 결혼해서 낳은 딸, 그 딸이 한번 물어봐요. 아빠 이 병아리는 커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문화대혁명의 한참 때였어요. 네. 막 죽창 들고 사람 죽이고 이랬을 네. 때요. 인민협 재판하고 매일매일. 그렇죠. 이 병아리는 자라서 닭이 되고 이 닭은 자라면 공산주의가 된단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딸이 장성해서 아기를 낳다가 크게 하혈을 해서 죽어요. 그 손녀가 자라나서 할아버지가 된 가루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네. 할아버지 이 병아리는 커서 어떻게 돼요? 이 병아리는 커서 닭이 되고 닭이 커서 소가 되고 말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인생이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만두는 타고 떠날 수도 있지. 네. 아, 요즘은 뭐 기차나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구나.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울림이 대단해요. 이게 스포일러 아니냐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바로 인생이라는 영화를 찾아보시면 이미 러닝 타임 동안 저희가 한 말을 잊어먹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집에서 가끔 만날 때 뭐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뭐 그냥 물에 물 탄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냥 아 졸립다 햇살 따뜻하다 뭐 저런 뭐 그냥 하나만 하나만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할까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난 지루하다 할아버지 담배 냄새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들려주시던 어떤 인생의 진리를 아, 지금 내가 알아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준 대사거든요. 인생의 진리와 같은 잠언이라고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손 쓸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때 내뱉는 탄성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그 순간. 네. 그걸 경험하게 해주더라고요. 둘 다 본 영화 중에 하나 일단 골라보자 하다가 인생이라는 영화를 하자 하고 나서 제가 왜 내가 이 영화를 잊고 있었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동네 친구들 혹은 뭐 연락이 오랜만에 되거나 좀 멀리 떨어져서 못 보게 된 친구들이 야 요새 영화 재밌는 거 뭐 있냐 하면 인생 그러면 걔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보라 그러냐. 근데 걔네도 대단한 게 아직 안 봤다는 얘기야. 좀 보라고 씨. 결국 안 봐. 네. 저 망설임 없이 그냥 이 영화 봐. 네.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 영화는 그냥 필견의 영화다. 그렇죠. 꼭 보십시오. 필견의 영화입니다. 아유, 몇 회에 걸쳐서 이런 특집을 했는데 보람차네요. 진행도 잘 되고 좋네. 종종 하자고. 그러니까 네. 황대리와 김프로 둘이 하자 그럽시다. 네. 네. 그럼 저희는 김 선생님을 언제 모실지 모르겠지만 네. 또 불현듯 나타나서 영화를 추천해 주실 걸 기대하고 다음 시간엔 다른 영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